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최근 대구시의회가 300회 임시회를 열며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협치로 모범적인 지방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대구시의회 300회 임시회가 24건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정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큽니다. 이유가 뭔지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대구 경북 우수 중소기업 특별 판매전을 소개합니다. 5월 11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하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성주 부근부터 남성주 휴게소 부근까지 2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 중입니다. 차선 변경 미리 해두시면 좋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경산 113km 부근에서 1km 정도 막히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위로는 다부터널 부근에서 양방향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대구경찰청 앞 무학로 일부 구간에서 집회로 인해 하위 차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시내버스는 미정차하고요. 다소 혼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천대로 신천교에서 성선아들목 방향으로 신천교 지하차도 일대 차간거리 좁혀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동북로 복현내거리에서 공산수원지 3거리 방향으로 답답하게 이동합니다. 앞산순환도로 상인동 방향으로 효명내거리 일대 지나시는 분들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6도로 예상되는데요. 경북 북동산지에는 아침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7.3도, 습도는 71%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전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대구시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국회 다수당이 대구시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협력 의지를 밝혀서 향후 대구시 수원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구시를 처음 찾았군요. 그러면 의미가 생각보다 큰 것 같네요. 예, 최근 민주당 대구시당이 당사를 옮겼고 여기서 개소식과 함께 대구시당을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건데요. 네. 어제 이런 일정에 맞춰서 홍 시장과의 만남도 이뤄진 겁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면서 달빛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도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 현안이 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답을 했나요? 예, 공항 이전이나 광주, 대구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도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달빛 고속철도도 최대한 신속하게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자고 홍 시장에게 제안했고요. 홍 시장도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표가 대구에서도 많이 나오겠다면서 흔쾌히 응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정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청과 긍정적인 화답까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현안들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구 국가산단에 대규모 전기 이륜차 공장이 들어섭니다. 대구시가 어제 국내 이륜차 대여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바이크뱅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바이크뱅크는 750억 원을 투자해서 대구 국가산단 2단계 부지에 1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신축합니다. 공장은 내후년 1월 준공해서 2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업 투자가 좀 계속되는 분위기네요.
예, 바이크뱅크도 대구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의지나 생산 기반, 협력 생태계 구축 상태가 좋은 점을 투자 이유로 들었고요. 이 관련 기업이 계속해서 몰려들면서 선순환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전기차와 2차 전지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전국 유일 공설 도축장인 대구 검단동 도축장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중간보고회를 열고 4달 중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도축장 폐쇄를 논의하는 건 지역 내 도축장 활용 수요가 줄었고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금호 워터폴리스나 이시아폴리스 같은 주변 지역 개발로 여건이 변한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운영을 할수록 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폐장을 고려하는 것 같은데 이 도축 규모는 어느 정도였죠? 예, 대구 도축장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소 약 1만 마리 그리고 돼지 25만 마리 정도를 도축했는데요. 네. 재작년에는 소 7,600마리, 돼지 18만 마리 정도로 각각 2천여 마리, 7만여 마리 정도가 줄었습니다. 수요 감소로 20년간 쌓인 재정 손실도 20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군요. 그만큼 돼지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도축장이 하나뿐이라 이게 문을 닫으면 문제는 없을지 걱정입니다. 예, 대구시는 도축 기능은 고정군 축산물 공판장과 안동시에 문을 열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인근 도축장에서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업계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구 도축장 같은 경우 90kg 이상이거나 70kg 이하인 이른바 비규격돈 도축에 특화돼 있고 또 당장의 대규모 물량을 추가로 처리할 시설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도축장이 없어질 경우에 도축이나 유통 난이도가 높아져서 관련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양돈 농가나 육가공 업체가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화된 비규격돈 도축 관련해서는 좀 대안이 확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이번 달 말쯤 코로나 격리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열린 관련 자문위원 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모였고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은 이달 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예, 대구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이 2018년 238명에서 지난해 578명으로 최근 5년간 66%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전국 평균 증가율 52%를 10%포인트 정도 웃돌았습니다. 이 경북 마약 사범은 2018년 353명에서 지난해 467명으로 32%가 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마약사범 증가세가 뚜렷하네요. 수사나 처벌 또 예방교육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까지 국내 100명산을 완등하고 곳곳에 숨겨진 명산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정은입니다. 제가 처음 산에 오르게 된 건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졌을 때 집중하고 싶을 때 생각 정리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산은 올라갈 땐 힘들지만 정상에 올라 정상석과 함께 수묵화처럼 보이는 멋진 산그림회를 좋아하게 되었고 정상에 올랐을 때 주는 성취감과 만족감 그리고 사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산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지금까지도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산할 때 꼭 제가 챙겨가는 준비물이 있다면 갈증 해소에 필요한 충분한 물과 보조 배터리 그리고 땀 배출로 손실된 염분 보충으로 꼭 포도당을 챙겨서 다니고 있습니다. 5월 이맘때 가기 좋은 산이 있다면 철쭉으로 유명한 경남 산청 황매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가 자리 잡고 있고 새족길로 유명한 충북 보은 속리산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에도 곧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갓바위로 유명한 팔공산이 있죠. 5월 4일부터 동화사, 법주사, 서남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들이 입장료 면제가 된다고 하니 사찰 구경도 하면서 즐거운 등산 추천드립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0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 뉴스 마무리 과정에서 운행상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는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입니다. 스튜디오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좀 했는데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구시의 입법 예고가 나온 후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컸거든요. 이 개정안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시민참여에 미칠 영향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이 그간 정책토론 청구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죠? 네, 이 제도 좀 생소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네.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토론 청구제도는 시민들이 지자체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토론을 열고 여기서 이제 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정책까지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청구인 대표자가 일정 수 이상의 이제 시민 서명을 받아서 이를 토론회를 청구를 하면 별도의 이제 그 대구시 시민위원회에서 한 달 안에 개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네. 대구시가 토론회 내용을 실제 정책에 좀 반영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제 토론 후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 조례가 좀 생긴 지가 좀 꽤 됐습니다. 대구에서 2008년 3월에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정이 됐거든요. 2008년이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김범일 전 시장 때인데요. 대구시는 행정 혁신 차원에서 이제 지자체 주도로 만드는 주요 정책에 이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를 담아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이제 없는 지자체도 있어요. 전국 17개 시도를 보면 10개 시도가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조례 개정 전에는 이 정책 토론 청구를 하려면 시민 300명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제출하면 됐었고 대구시가 토론회를 이렇게 검토해서 열었습니다. 네, 그동안 열렸던 정책 토론회를 살펴보면 네. 생각보다 대구시 정책에 반영이 좀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 10년 사이에 이 대구룡과 제2대구룡 네. 문제, 또 이 박물관 정책, 대구시민 원탁회의 평가와 개선 방안, 이 발달장애인 지원, 아동급식 제도, 양성평등, 이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등의 정책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이 15년 동안 대구에서 21번의 토론회가 열렸고 한 해에 뭐 한 건 반 정도 열렸는데 앞서 말씀을 전해드렸던 이 토론 가운데 실제 정책에 좀 반영된 것이 우리 아동급식 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대구시가 좀 낮다. 이걸 좀 올리는 내용이 이 대구시가 또 받아들여서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고 이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역시 이 정책 토론회 때 나왔던 내용을 대구시가 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꽤 실효성 있는 정책 토론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은 이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네. 청구 인원수 앞서 이제 300명이라고 소개를 네. 드렸는데요. 이게 쭉 유지되어 오다가 이번에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번에 4배가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4배가 늘었는데 그 청구인의 나이는 기존 19세 이상에서 뭐 이건 선거법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춰졌고요. 네. 청구인 토론자의 청구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도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토론을 위한 청구 서명을 받을 때 시민들의 이제 이름이나 생년월일 또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는데 네. 이 대표자가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서약서를 좀 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네, 이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제외 대상을 놓고도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이 그동안은 6개월 동안 한 번 열렸던 이 토론회는 열 수 없다. 였었는데 이걸 변경하는 쪽이 1년 이내에 토론회뿐만 아니라 뭐 공청회나 대구시에 설명회가 있는 주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사무 처리가 2년 전에 이미 종료한 정책에 대해서는 좀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신설 논의가 있으면서 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결국 뭐 논의 끝에 삭제가 되긴 했습니다. 주제에 관련해서는요.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제출안보다는 조금 완화된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을 두고 대구시 그리고 시민사회 생각이 처음부터 좀 달랐단 말이에요. 각각의 입장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1,200명으로 늘었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것도 좀 많은 수준인데 당초 대구시와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1,500명으로 늘리는 것이었는데 대구시는 이제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시행 이후 토론 문화 확대나 많은 사회 변화에도 15년간 정비된 적이 없었고 청구인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시민의 관심을 좀 끌지 못했다. 뭐 이런 이유를 제시를 했어요. 네. 또 토론회를 열더라도 토론 청구인과 사전에 섭외된 발표자 등 일부만 좀 의견을 내다 보니까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 토론이 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기존 청구인 수 300명을 보면
대구시 설명이 조금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선거권이 있는 대구 시민 중 약 0.01%인데 이게 그 전국에서 청구인 수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대표성이 좀 약하다는 명분이 그래서 있었던 건데 이제 군의군 편입을 앞두고 광역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청구인 수를 늘리고 이 어떤 적절한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게 대구시의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얼토당토한 게 아니다. 평균 수준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근데 다만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200명이 됐잖아요. 네. 서울과 전북이 좀 최고 수준인데 이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0.05%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광주나 충북, 전남, 대전, 경기보다는 높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는 대구가 요건이 제일 강화된 편이 됐는데,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이 대구시가 이 입법 예고안을 처음에 예고했던 걸 보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당초 포함됐다가 삭제됐었는데 네. 앞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21번 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열렸는데 이게 그래요, 과연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시 의회에서 정책 토론 청구 개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볼까요? 일단 그 김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300명으로 15년 동안 운영했고 이 행정의 비효율, 전국 평균, 형평성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좀 급격한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숫자가 갑자기 느니까 일부 시민께서 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 못 열게 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내놨고 이민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가 좋은 정책을 마련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제로 차단하는 부분이 좀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개정안이 1,200명이잖아요. 네. 근데 1,200명을 정한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몇 퍼센트 이런 기준이 있는데 과연 1,200명이 뭔가 기준이 있냐라고 하는 점에서 이 시민사회단체는 이 대구시 의회를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1,500명을 제안을 했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그냥 조정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좀 네. 있는 거네요. 이 조례 개정 전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책 토론 청구를 한 걸로 아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300명 동의로 가능하게 네, 됩니다. 네. 근데 그 정책 토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그 시민단체가 좀 많은 반발의 목소리를 냈어요.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으려는 이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이나 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등 이런 정책 토론 8개 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좀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이제 조례 개정 전이기 때문에 300명 동의로 가능하긴 합니다. 네, 이게 제출한 게 5월 1일인데 이 대구시가 이를 대표자를 지정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5월 3일 날 대표자 지정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약 보름 정도 동안 5월 안에 300명의 동의를 받도록 대구시가 또 서류를 줬거든요. 이게 20여일 안에 300명 동의서를 모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한이 좀 빡빡해 보입니다. 자, 이제 시민 1,200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좀 해볼까요? 네, 보통 탄원서나 서명 같은 경우에는 동까지만 기록해도 되는데 이 정책 토론 청구 서명에는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정확해야 됩니다. 네. 대구시가 또 청구인 자격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실제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300명 기준일 때도 약 1.5배 정도는 받았습니다. 이걸 대입해보면 1,200명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1,800명 정도의 서명을 또 받아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인 자격 제도를 점검하는데 행정력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제 정 기자도 지적을 했지만 가뜩이나 좀 낮은 정책 토론 청구 횟수가 더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비판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시정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이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네. 두 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의 한마디를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안에서 계속 쪼으면 그 신호를 보고 어미 닭도 이 알아채죠. 알을 쪼읍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서 알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시정 집행자와 시민 사이에 동시에 시정에 관심을 가질 때 제대로 된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청구 인수를 좀 현실화한다 이렇게 좀 대구시는 설명하지만 사실 그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지금 뭐 더 어렵게 된 거 사실이잖아요. 네. 청구가. 그래서 저는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견제가 있어야 발전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맞겠죠. 자, 두 기자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특별 판매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3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시티 아울렛 대구점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5월 한 달간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연계해 진행되는데요.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과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식품, 뷰티,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 만나볼 수 있는데요. 대구 경북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이 열리는 현장에서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향이 되게 많네요. 이게 종류별로 어떤 게 좋은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여기 대나무 향이 잘 나가는데 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집안에서 음식을 하거나 삼겹살 구워 먹고 나서 이렇게 냄새 나는 걸 좀 없애려고 하면은 제가 가능하나요? 저는 대나무 향으로 2개 주세요. 2개 챙겨드릴게요. 저는 달서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네, 오늘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제 주위에서 동행 축제 행사한다고 이제 검색하고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제품 종류가 많아서 놀랐고요. 특히 인센스 스틱이랑 저 도마가 좀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도마를 구매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중 제품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 기업도 살릴 수 있고 저 같은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좋은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고 또 가격까지 합리적이라고 하니까 주부들은 물론이고 젊은 층의 마음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센트 스틱은 홀더까지 같이 증정하고 있어서 향으로 기분 전환하고 싶거나 집에서 왜 고기나 된장찌개 같이 냄새 강한 음식 먹고 난 뒤에 냄새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이외에도 한방차, 커피, 화장품, 또 옷과 이불까지 정말 알찬 구성으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상인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여기는 칫솔과 치약을 판매하고 있는 부스입니다. 저희는 칫솔 모에 우선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잇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저희는 칫솔 헤드의 가로 폭이 4줄, 5줄, 6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나의 구강 구조에 맞는 칫솔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칫솔 중에서 특히 초극세모 칫솔을 많이 구매해 가셨습니다. 저희 이제 칫솔 치약뿐만 아니라 구강 세정기 그리고 칫솔 살균 건조기까지 판매 중이니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축제에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체 전류와 유사한 미세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 손목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손목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휴대폰 배터리처럼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 몸에 마치 보조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세 전류 발생 장치를 착용만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동행축제라는 이런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축제에 선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저렴한 가격에 또 우리 고객님들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그레이 핑키 색상이 여성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데 저희 동행축제 특별 할인가로 커플 세트를 지금 약 40% 정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판매자분 이야기에서 신남이 묻어나는데요. 제품 홍보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번 특별 판매전은 참여 신청을 한 업체가 또 많아서 그중에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 윤상준 소장공인 과장에게 자세한 행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모토는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년 동행축제이고요. 올해로서 4년차를 맞이한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 촉진 행사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더해서 지금 전국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5월 전체가 저희 동행축제 기간이고요.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 등에서 5월 한 달 동안 계속 할인 행사 및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행사들인데 저희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티 아울렛 대구점 3층에서 27개사가 참여해서 이번 주 일요일 5월 14일까지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면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업체별로 그리고 또 제품별로 정상 가격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 날 삼성 라이온즈 경기 야구 관람권 판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매일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여해서 필요한 물품, 생필품, 화장품, 식품 등을 소비자들은 싸게 살 수 있고 또 지역 기업들은 매출 증대 등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 동행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늘 보니까 맑고 쨍한 거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기온도 높지만 자외선이 강해져서 오늘은 자외선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외출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월 11일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